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직접 실행해보는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라고 했고, 여기 슬라이드는 저기 QR코드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휴대폰이나 데스크탑으로 노트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저희 전남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해본 그런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과 비교해가지고 뭔가 좋다 어쨌다 이런 그런 이야기보다는 순수하게 저의 그냥 경험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배우면 보통 이제 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이런 류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하기도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 분류라고 해서 객체 지향 언어가 어떠한 언어고, 또 함수형 언어가 어떤 언어고, 논리 언어가 어떤 언어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통 이제 텍사노미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책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알겠지만 Concept of Formal Language Sylvester라고 하는 분의 책에 이런 텍사노미를 지향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구성 교재로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하는 가르치는 방식은 프로그램의 동작을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법, 테크닉, 이렇게 우리가 시멘틱스 정의하고 뭔가 이제 어떤 원하는 성질들을 증명하고 이런 테크닉들을 배우는 관점에서 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책을 하나 가져봤는데요. 이 책은 The Formal Semantics of Formal Language라고 하는 책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어프로치를 수학 기반의 의미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수학 노테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PL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Operational Semantics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학 표기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이 어떻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램의 동작을 엄밀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어떤 규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정의를 하면 여기 오른쪽에 프로포지션 2.8 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됩니다. 프로포지션 2.8은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화일 루프를 한번 펼칩니다. 앞에 가는 if 구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뒤에 똑같은 화일문이 있는데 그게 펼치기 전에 화일문과 똑같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엑서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엄밀한 그런 오퍼레이셔널 시멘틱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 전남대학교에서 뭔가 학생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사실은 막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기호들이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 제가 책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특히 두 번째 프로그램의 동작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어프로치에 좀 맞는 책들만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이규조스티브하게 나열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책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연도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연도는 이제 가장 최신 어디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흐름이 초창기에는 수학 기호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시멘틱스, 오퍼레이셔널 시멘틱스 정의하고 아까 같은 프로포지션을 정의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책들이 좀 있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것도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동작하는 실행기, 그래서 이제 실행기에는 인터프리터. 그래서 직접 인터프리터로 어떤 특정 구현 언어를 가지고 OCaml로 짜본다거나 스킴으로 짜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프리터에 기반을 해서 프로그램의 동작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들이 좀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Essentials of Formal Languages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좀 강의를 해본 그런 경험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제목으로 직접 실행해보는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실행기, 인터프리터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걸 실행을 해봄으로써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동작을 이해하는 수업이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큰 틀 하에서 한번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삼았던 책은 프리드만 앤 완드라고 하는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 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시는 유명한 프로그래밍 언어 리서처 분들 중에 하나시고요. 그분들이 저술한 Essentials of Programming Languages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제 기반을 했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스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펑셔널 랭귀지를 가지고 시리즈 여러 개의 인터프리터를 이제 구현하는 이제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게 지금 사실 3판입니다. 서드 에디션이죠. 제가 2005년도에 일본에서 그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었을 때고요. 그때는 자이스트에서 이제 도호쿠 대학교로 이렇게 옮겼었는데 그때 그 현재는 유니버시티 오브 도쿄에 있는 그 나오키 고바야시라고 하는 교수님도 거기 도호쿠 대학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현재도 계시는 이지로 스미라고 하는 또 펑셔널 프로그래밍 또 이렇게 논문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이 도호쿠 유니버시티에서 계셨었고, 제가 도호쿠 대학교에 포닥으로 있을 때요. 그때 이제 많은 대학원 학생들이랑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한 챕터 맡아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때 처음 이 책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았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전남대학교에 16년도 9월에 왔으니까 16년도 9월 정도에서부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 하나하나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보시면 15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와 박스들 간에 점선 화살표가 이제 그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꼬리 쪽에 있는 박스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확장하여 거기다가 새로운 피처를 추가하여 화살표 머리 쪽에 있는 박스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만드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EOPL이라고 부릅니다. Essentials of Programming Languages.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EOPL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OPL 책에서는 이 렛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언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클래스와 타입2라든지 아니면 심플 모듈, 오펙트 타입, 프록 모듈까지 계속 인터프리터를 조금씩 인크리멘탈하게 개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이렇게 배우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그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피처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사실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 책을 배우든지 간에 다루는 보편적인 그런 토픽입니다. 당연히 뭐 식도 있고 펑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에 관련된 거, 컨티뉴이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타입 체킹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모듈, 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 이런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15개의 랭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인터프리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타입을 강조해서 타입 체커, 타입을 검사하는 타입 검사기와 혹은 이제 타입 인퍼런스들을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또 보강돼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고 또 이제 학부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발표에서 두 가지 경험담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거는 애자일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가벼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원래 이 교재는 스킴이라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스킴이라고 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그 타입이 없는 다이내미컬리 타입드 펑셔널 랭귀지죠. 그 타입이 없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입을 중시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터프리터를 구현을 한다면 훨씬 더 좀 설명하는 거, 프로그래밍 언어의 동작을 좀 설명한다거나 인터프리터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킴이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타입은 없지만 교재에서 사실상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타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스킴이라는 구현 언어가 타입이 없다 보니까 그걸 되게 부자연스럽게 좀 설명하고 있지 않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타입을 잘 좀 체킹하는 그런 펑셔널 랭귀지의 구현 언어를 가지고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보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기터브 제 이름 광훈의 아이디를 가지고 렉처 EOPL 방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사용한 언어는 이제 하스켈이 되겠고요. 그 하스켈로 15개의 그 인터프리터를 만들고 또 강의 관련된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경험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일단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의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구문 문법 정의하죠. 신텍스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구문 트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그래서 추상구문 트리를 뭐 이러이러한 트리 형태로 만들어, 뭐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지 컴파일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파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이라고 했는데 인터프리터를 돌리고 나면은 프로그램의 결과로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값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값이라는 게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이 구현 언어에서는 그게 이제 값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팅이 되면은 이제 인터프리터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추상구문 트리를 결국 값이라고 하는 걸로 컨버팅하는 펑션으로 결국은 우리가 인터프리터를 구현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인터프리터를 구현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언어들 중에서 뭐 이런 렛이나 프록, 사실 프록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람다 캘큘러스입니다. 렛은 람다 캘큘러스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렛이라고 하는 게 펑션도 없는 그런 언어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라고 할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언어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뭔가 부가적인 그런 데피니션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상응하는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을 다 그냥 제공을 해서 오히려 학생들은 좀 인터프리터 실행기를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는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좀 섞여 있어요. EOPL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EOPL 책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강의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꾼 것도 좀 있고요.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 어떻게 뭐 강의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설명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제일 간단한 let 언어. let 언어는 어떤 목적의 언어인가 하면은 우리가 렉시컬 스코프이죠. 렉시컬 스코프.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또 안쪽 블럭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면 그 안쪽 블럭에서 그 똑같은 이름을 레퍼런스하면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참조하는 거. 그거 아시죠? 그게 이제 렉시컬 스코프죠. 그걸 설명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언어가 let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요 교재에서는 강의가 진행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됐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예제 프로그램,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렇지만 복잡하지 않아서 조금 그래도 다가가기 쉬운 그런 예제 프로그램들 몇 개를 보여주고, 자, 요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가장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알고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자면 테스트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죠. 인터프리터의 입력은 예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의 결과는 출력 결과인 거예요.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그래서 사실은 입력과 출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씩 이렇게 익히는데, 그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렛이라는 언어는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렛에 들어있는 특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뭐 사실은 설명드리기도 좀 민망할 정도예요. 상수도 있고요. 산술식도 있고 변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인지 검사하는 뭐 테스트 제로 뭐 이런 식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let in, 뭐 펑셔널 랭귀지나 혹은 뭐 자바 같은 걸 해보셨으면 let in이라고 하는 그런 피처에 조금 익숙하실 텐데, 지역 변수 선언하는 어떤 피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그런 피처로 구성되어 있는 게 let이라는 언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가지 피처들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 그 앞에는 테스트 케이스 이름이 되겠고요. 가운데 큰 따옴표로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 텍스트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1, 너무 간단하죠,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머가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는 11이 이제 그 1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가 11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던데,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 보면은 44 빼기 33을 해라라는 이야기죠. 그 결과가 1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테스트 케이스 이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6가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면 어느 정도, 렛이라는 언어가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언어구나라고 좀 이제 이해하기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NF 문법을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구문으로 프로그램이 정의가 된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터미널, 런 터미널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을 정의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문법만 정의하면 자동으로 파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싱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싱 시스템이 파서를 적용을 하면 여기에서 44 빼기 33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파싱을 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추상구문 트리로 되어 있는 그런 트리가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구문 트리를 정의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스텝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의 어떤 피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지금 하스케일 노테이션이라서 조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요 바라고 하는 게 EXP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트리를 구성하는 정의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const exp, diff exp라고 하는 여기 6가지가 트리의 노드의 종류, 아까 6가지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6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뺄셈, diff exp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트리 노드에는 우리가 왼쪽 피연산자하고 오른쪽 피연산자 2개의 의식이 달려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EXP가 2개 달려있다. 이런 구조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지브레이크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펑셔널 랭귀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수적, 자료형 이렇게 번역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드들의 종류가 6가지가 있고 각각의 노드는 어떤 필드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함으로써 추상구문 트리 같은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값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그래서 let 언어는 실행을 하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가 나오든지 true, false, 불리한 값이 나오든지. 그래서 그 2개를 하나의 타입으로 묶으려다 보니까 expressed value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입을 하나 선언을 하고, 하나는 int일 수 있고 하나는 불리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인터프리터를 정의하는 건데, 앞에서 정의했던 추상구문 트리 EXP라고 하는 것을 값으로 EXP bar이라고 하는 값으로 컨버팅하는 value of라고 하는 그런 펑션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렛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동작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이제 인터프리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한번 보시면요, 아주 이건 쉬우니까 한번 이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셈에 대한 추상구문 트리가 주어지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왼쪽 피연산자 계산하고 오른쪽 피연산자 계산해서 bar1, bar2로 계산해냅니다. 그러면 bar1과 bar2가 expressed value가 돼 있어요. 사실은 expressed value는 값을 표현한 것이지 그거 자체 가지고 뺄 수는 없습니다. 거기 안에서 실제 수학 값을 빼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여기 bar1과 bar2에서 num1과 num2로 이렇게 빼내는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표현된 값을 수학의 숫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스켈의 인티저 값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뽑아낸 숫자를 가지고 뺄셈을 한 다음에 다시 numbar이라고 하는 태그를 입혀가지고 리턴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인터프리터의 구현의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인터프리터의 리턴 결과가 여러 가지 호환되지 않는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nt하고 분리하는 하나의 타입으로 묶으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상구문 트리 EXP를 EXP bar이라고 하는 시멘틱 값으로 컨버팅하는 그런 펑션으로 인터프리터를 구현을 하는 게 큰 전체 15개의 언어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특히 이제 펑셔널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REPL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딱 입력하고 바로 엔터 쳐서 결과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이썬 같은 그런 인터프리터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요 펑션도 써서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 펑션 써서 돌려보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봄으로써 훨씬 더 좀 시멘틱 수학적으로 표현된 그런 시멘틱스보다는 더 이렇게 좀 실감 있게 느끼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아까 value of diff exp 저 펑션 케이스에 대해서 요렇게 블랭크를 하나 주고 여기를 학생들한테 채워봐라 라고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기를 열심히 이제 설명 드는 대로 채우는 게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 이걸 다 만들었으면, 요 빈 블랭크를 다 채웠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스텝 1에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다 통과하도록 저 블랭크를 채우는 게 이제 학생들의 목표인 것이죠.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의도하는 let 언어의 시멘틱스를 다 만족하는 인터프리터를 구현했다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테스트 케이스가 조금 뭐 미흡해서 좀 빠진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는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et 언어 같은 경우는 26개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개의 언어에 대해서 인터프리터의 코드만 다 블랭크로 처리해서 그걸 학생들이 구현하는, 그걸 15가지 언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EOPL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EOPL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그런 강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터프리터 굉장히 15개나 되고 인터프리터가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를 15개씩이나 짜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각각의 인터프리터의 라인 수를 따져보면은 작은 거는 50라인이고요. 제일 복잡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라인 같은 경우는 364라인, 그 다음에 모듈이 들어있는 라인은 한 270라인 정도 되는 거여서 라인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라인 자체가 많지 않은 거는 약간 펑셔널 랭귀지가 조금 간결한 편입니다. 구문이.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인터프리터 자체는 좀 간단합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자면 15개의 언어의 인터프리터는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앞에 언어들이 있었으면, 그래서 앞에 어떤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가 이미 개발이 돼 있으면 일단 그걸 카피합니다. 그걸 카피해서 똑같은 피처에 대해서는 똑같은 코드를 가능하면 최대한 재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만 새롭게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 364라인도 다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가가 되는 확장된 그런 피처들에 대해서만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기만 구현하고 그 외의 나머지 코드들은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좀 집중을 하는 형태로 좀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언어를 확장해서 프로그너가 람다 캘큘러스에 대한 인터프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함수 정의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하는 거, 요 두 가지 피처가 let 언어에다가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어 피처는 테스트 케이스, 예제로서 테스트 케이스 이야기를 해주고요. 문법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추상구문 트리 두 가지 케이스 추가하고요. 시멘틱스 값도 하나가 추가됐죠. 원래는 인트나 불리언밖에 없었는데 이제 함수가 리턴 결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함수도 리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케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함수 정의에 대한 인터프리터 케이스, 그 다음에 함수 호출에 대한 인터프리터 케이스를 추가하고 나머지 케이스는 그냥 앞에 렛에서 구현해놨던 걸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라는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만들면 기존의 let 언어에 대한 26개의 테스트를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회기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기 테스트에서 기존에 가져왔던 거 인터프리터 잘 동작한다. 새로운 피처를 집어넣어도. 그리고 2개 더 새로운 피처 추가하는 것에 대한 6개의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잘 돌아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프록 랭귀지에 대한 시멘틱스를 잘 구현한 인터프리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 기반한 어떤 그런 의미 규칙보다는 실제로 동작하는 시행기, 또 테스트 케이스가 먼저 주어져 가지고 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그런 애자일 방식으로 좀 배우는 그런 방식들이 좀 재밌지 않느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구현 언어로 타입 기반 순수 함수형 언어를 썼더니 여러 가지 조금 장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타입 기반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면 그 타입으로 인해서 설명되는 프로그램의 구조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타입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인터프리터를 구현했다면 그 인터프리터의 구조를 타입 가지고 설명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소를 아까 말씀드렸던 알지브레이크 데이터 타입 가지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지브레이크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 언어에도 있지만 스칼라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도 아주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행기의 구조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각각의 언어별로 인터프리터의 함수의 유형이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그 베리에이션들을 타입으로 좀 설명하면 굉장히 좀 설명하기 쉽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용한 구현 언어는 순수 함수형 언어입니다. 하스켈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면 그것도 타입으로 표현해. 그게 이제 순수 함수형 언어에 그래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입 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익스프레션 타입을 받아서 타입 체킹한 결과 타입이 리턴이 되지만 타입 유추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익스프레션을 받아서 타입을 리턴하기도 하지만 지금 either underline으로 조금 다른 타입이라고 마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타입 유추기 같은 경우에는 fresh variable을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그런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그냥 either 타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타입으로 마킹함으로 해가지고 인터프리터의 내부에 어떤 동작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는 스레드의 타입이 어떤 건가라고 디스커션할 수 있는 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슬라이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EOPL 책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하스켈로 리라이팅을 해서 강의를 한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실행기 인터프리터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면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조금 허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과연 정말 항상 옳으냐라고 해보면은 꼭 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또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좀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하다. 수학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와 또 실제로 워킹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하는 걸 좀 절충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워킹 소프트웨어가 더 좀 효과적인 것 같고, 근데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복잡해질수록 수학 기반한 의미론을 먼저 좀 이야기하고 구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전이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EOPR인 하스켈 관련된 강의 경험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